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쉽게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인 전환 쉽게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법인 전환은 누가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닐까요? 개인 소득세가 너무 많아졌을 때 그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기장세무사에서도 바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추천을 해주죠. 예. 두 번째는 소득세 부담에 못지않은 건데요. 예, 성실신고 대상자 회피입니다. 아, 대표님들 이거 많이 표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 수입 금액입니다. 즉 업종에 따라서 일정 금액 수입 금액 일정 금액의 금액 이상의 수입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대표 업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7억 5천.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성실신고가 뭐냐면 이제 매출 누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성, 가공경비, 업무무관 비용 이런 것들을 쉽게 손빛 처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말은 성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대표님이나 이것을 기장하는 기장세무사나 서로 불편하고 그다음에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즈음이 되면은 이제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뭐냐면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는 대외 신용도가 좀 높죠. 그래서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있죠. 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죠. 마지막으로는 가업승계에 유리합니다, 법인이. 지난 영상에서 드렸지만,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주식은 법인만 가능한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모로 가압승계에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법인을 전환해야지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법인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인 전환 그러면 대체로 모든 분들이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먼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예, 법인을 설립을 하고 개인 사업자를 다 결산한 후에 어, 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법인 사업자는 그걸 양수받는 거죠. 예, 결산을 다 해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넘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법인이 갑자기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개인을 법인에게 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첫 번째, 자산의 크기입니다. 내 개인 사업자의 자산의 크기예요. 예. 먼저 첫 번째, 내 개인 사업자의 자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작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양수를 하게 되잖아요. 자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겠죠. 다음은 클 경우입니다. 클 경우는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볼 것 두 번째, 이전 자산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나올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자산을 이전할 건데 어떤 세금들이 나올까요? 첫 번째, 양도세죠. 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차익에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이 이제
토지와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있어서 지금 현재가가 한 40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처음 사셨을 때 취득가는 20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20억이 생기는 거죠. 그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양도세는 어떤가요? 양도세는 그냥 개인 소득세율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해당되겠죠.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여기 공제해 준 거지 누진 공제를 빼줍니다. 이제 6,594만 원 될 겁니다. 빼주면 약 9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대표님이 내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가. 두 번째는 취득세죠. 예. 법인은 이제 그 자산,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죠. 예. 취득세 현재가 40억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적인 4.6%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6%면 1억 8,400만 원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 파는 개인 사업자도 그 다음에 받는 법인도 결국은 다 대표님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게 얼마인가요? 90, 한 11억이 넘잖아요. 11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감면을 받게 돼요. 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감면을 받게 되는지 그 근거 법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양도세는 2월 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32조에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뭐 다 읽으면 또 머리 아프실 테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용 고정 자산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취득세를 75%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방세 특례 제한법 57조의 2에 나오죠.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 출자했을 때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즉 75%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 모든 업종은 다 되지만 이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입니다. 예. 모든 업종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업종들도 있죠. 예. 특별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취득세 감면 때문에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제 실익이 없어져서 이제 많이들 안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감면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면해 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양도세 2월 과세입니다. 아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죠. 내야 될 세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 2월 과세는 양도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2월에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고 이 그 부동산을 산 법인이 이제 미래에 나중에 법인이 팔 때 그때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개인의 양도세는 뭔가요? 개인 소득세였잖아요. 최고 세율 지방세 합쳐서 49.5%. 그런데 법인이 이제 팔 때는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200, 그러니까 2억 넘고 200억까지 이제 19.9%죠. 거기서 이제 여기도 지방세 합치면 20.8%이기 때문에 한 20% 내외에서 다 세금이 결정되어져서 이것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취득세 감면입니다. 75%. 어떻게 될까요? 아까 취득세를 1억 8,400을 냈었죠. 1억 8,400에 75%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는 25%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8,400을 내야 됐던 것을 4,600만 원만 내면 되게 됩니다. 어우,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농특세가 부과되거든요. 감면받은 세액의 20%, 1억 8,400에 20%, 즉 75%에 20%. 그럼 몇 프로인가요? 15%죠. 그럼 75에서 15 빼면 실제적으로는 60%만 감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취득세 감면 75%라고 했는데 60%입니다. 60%라고 해도 적은 게 아니죠. 예, 대단한 혜택입니다. 자, 생각할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도 살펴봤던 것과 같이 뭔가 혜택을 주면 그거에 대한 유지 조건들이 다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감면에 대해서도 이제 현물출자했을 때 세감면 받은 거에 대해서도 유지 조건이 붙는데요. 예,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그냥 양도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두 번째는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아까 현물 출자했잖아요. 그 출자분의 50% 이상을 처분했을 경우, 바로 세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일단 5년 기억하시고요. 5년 동안은 그냥 유지해야 돼요. 뭐 50% 이상 처분 금지입니다. 현물 출자했던 것. 그 다음에 이거 사업에 사용하라는 얘기죠. 아까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이 그 부동산 현물 출자한 거 사업에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땐 그것이 발생한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바로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생각할 것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현물 출자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관면 현물 출자했을 때 기간하고 비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이 부동산 이제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이 감정평가 하는 기간만 한 20일에서 3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관면 현물 출자는 법원의 인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면 이제 보정 뭐이 좀 나오죠. 예. 그럼 이것들 다 하고 처리하는데 대략 뭐 짧은 경우는 3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빠른 케이스고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죠. 예. 거기다 이제 비용 보겠습니다. 여기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사 비용도 나올 것이고 회계 감사 비용도 나올 것이고 이게 법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여기 이제 등록세 있죠. 예. 우리 대표님들 법인 설립하실 때 이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이제 0.4%죠. 0.4%인데 여기에 이제 교육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20% 내야 되거든요. 20% 내면 0.4%이면 0.08이죠. 그러면 0.48%를 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3배 중과됩니다. 3배 중과되면 0.48 곱하기 3 하면 1.44%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44%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 5억이라고 했을 때 무려 72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비용들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길고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관면 현물 출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건데 이게 부채 승계 여부입니다.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도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 그 법인으로 다 양도한다고 그랬는데 부채까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만 간혹 법인 전환 시에 부채 승계를 안 해주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채권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오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하셔야지 이거 체크 안 하시고 하셨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 그 살펴볼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법인 전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쉽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인 전환 어떻게 해야 될지. 첫째, 내 개인 사업자의 자산이 작다. 그러면 뭐 세금만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케이스는 첫 번째, 그냥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하고 내 개인 사업자는 그냥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다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법인을 먼저 설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설립하고 나서 개인 사업자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양수도 하든가 아니면 부분만 양수도 하든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산이 작기 때문에 세금이 별로 없어요. 예, 감면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굉장히 간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의 자산이 클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죠. 이럴 경우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관면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관면이 들어오면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본금은 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꽤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자본금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세관면 포괄 양수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동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가면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 대표님이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인 사업자를 이제 법인에 통합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관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현물 출자 등 이렇게 세관면을 받으면서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법인 전환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때, 부동산도 있죠. 뭐 부동산이 없을 때 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 뭐 설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전환, 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설립하는 그 자체보다 설립할 때의 초기 세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립을 할 때 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주주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자본금 그다음에 사업 목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얼마나 크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구성과 그다음에 자본금 사업 목적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 정비, 정관 정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 얘기는 쉬운데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써놨습니다. 예, 상담 신청은 개별 상담 신청은 위에 적힌 이메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 전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 전환 쉽게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구독과 좋아요. 요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